여러분, 눈송이랑 정화기술, 이게 대체 무슨 상관이 있을까 싶죠? 그런데 사실은요, 이 둘 사이에 엄청난 연결고리가 숨어 있습니다. 그냥 예쁘기만 한 줄 알았던 이 눈송이 안에 세상을 깨끗하게 만드는 기하학이 담겨 있거든요. 오늘 그 비밀을 한번 제대로 파헤쳐 보려고 합니다. 자, 여기 물 한 잔이 있습니다. 진짜 투명하죠? 근데 이걸 바로 마실 수 있냐고 물어보면 솔직히 좀 망설여지지 않나요? 예전 같았으면 그냥 마셨을 텐데 요즘은 우리가 깨끗하다는 기준이 엄청 까다로워졌잖아요. 눈에 보이지 않는 뭔가가 있을 것 같은 그런 찝찝함. 바로 그겁니다. 그 찝찝함의 정체가 바로 이런 것들이에요. 미세 플라스틱, 우리가 매일 쓰는 세제나 화장품 성분들, 심지어 약 성분까지 이런 게 물에 남아있을 수 있다는 거죠. 물은 이렇게 맑아 보이는데 우리 머릿속은 이미 복잡해요. 깨끗하다는 게 정말 쉬운 말이 아니구나 싶죠. 자, 그럼 이런 눈에 보이지도 않는 녀석들을 어떻게 없애야 할까요? 여기서부터 현대 정화 기술이 부딪힌 아주 골치 아픈 딜레마가 시작됩니다. 옛날 방식은 보통 이랬어요. 물속에 뭐랄까 오염물질을 잡는 끈끈이 같은 가루를 푸는 거죠. 그럼 오염물질이 막 달라붙어요. 와, 속 시원하다 싶죠? 근데 진짜 문제는 지금부터예요. 오염물질이 사라진 게 아니라 우리가 넣은 그 끈끈이에 딱 붙어 있는 거거든요. 그럼 이제 뭘 해야 할까요? 맞아요. 그 끈끈이 덩어리를 다시 건져내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청소를 하려고 어질렀다가 그걸 또 치워야 하는 좀 비효율적인 상황인 거예요. 그래서 공학자들이 고민에 빠진 겁니다. 오염물질 잡는 성능은 좋은데 이걸 좀 편하게 걷어낼 수 없나 하고 말이죠. 가루 같은 걸 막 푸는 게 아니라 뭔가 딱 잡아서 쏙 꺼낼 수 있는 하나의 틀 같은 걸로 잡으면 안 될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된 거죠. 근데 정말 놀랍게도요, 그 해답의 실마리가 바로 자연에, 그것도 하늘에서 내리는 눈송이 안에 있었다는 겁니다. 아니, 눈송이가 대체 어떻게 이 문제의 해결책이 될 수 있었을까요? 진짜 신기하죠? 우리 길가에 쌓인 눈 한번 떠올려 볼까요? 어제 펑펑 내릴 땐 정말 새하였는데 와, 하룻밤만 지나면 금방 시커먼 먼지가 앉아서 회색으로 변해 있잖아요. 바로 그거예요. 그 깨끗하던 눈이 왜 그렇게 빨리 더러워질까? 왜 공기 중의 먼지를 자석처럼 끌어당길까? 이게 바로 엄참반 힌트였던 거죠. 핵심은 바로 이겁니다. 경계가 매끈하지 않다. 잔가지처럼 계속 갈라져 세상과 만나는 자리를 끊임없이 들린다.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눈송이 테두리를 보세요. 동그라미나 네모처럼 매끈하지 않죠? 나뭇가지처럼 계속 뻗어나가고 갈라지잖아요. 바로 이 복잡한 경계선 때문에 세상과 만나는 면적, 즉 표면적이 어마어마하게 넓어지는 거예요. 먼지들이 앉을 자리가 엄청나게 많아진다는 뜻이죠. 눈송이의 이런 신기한 구조를 설명하는 멋진 수학적 이름이 있어요. 바로 프랙탈입니다. 이름은 좀 어려워 보이죠? 근데 원리를 들어보면 아하 하실 거예요. 아주 간단하거든요. 프랙털이라는 건요, 진짜 단순한 규칙 하나를 정해놓고 그걸 그냥 계속 끝없이 반복해서 만들어내는 모양이에요. 근데 그 결과는 상상도 못할 만큼 복잡한 도형이 되죠. 그리고 이 과정에서 제일 중요한 마법이 일어납니다. 바로 경계선이 폭발적으로 정말 말도 안 되게 늘어난다는 거예요. 코흐 눈송이라는 유명한 프랙탈인데 만드는 걸 보면 금방 이해가 돼요. 자, 처음에 그냥 평범한 정삼각형이 있죠. 이제 각 변을 3등분해서 그 가운데 부분에다가 원래보다 작은 정삼각형을 딱 붙이는 거예요. 어때요? 간단하죠? 이 단순한 짓을 그냥 무한히 반복하는 겁니다. 계속이요. 그러면 결국 이렇게 믿을 수 없을 만큼 복잡한 경계선이 만들어지는 거죠. 근데 여기서 진짜 재밌는 반전이 있어요. 이 짓을 아무리 반복해도요, 이 도형이 차지하는 전체 면적은 신기하게도 딱 한계가 있어요. 더 커지지가 않아요. 하지만 바깥 세상이랑 닿는 이 경계선, 둘레 길이는요, 무한대로 길어집니다. 끝도 없이요. 이야, 이게 바로 프랙탈의 핵심이고 자연이 보여주는 놀라운 효율성인 거죠. 한정된 공간 안에서 바깥과의 만남을 최대로 늘리는 기술, 바로 이겁니다. 자, 그럼 이제 이 신기한 수학 원리가 어떻게 우리 현실의 기술, 바로 정수기 필터로 들어왔는지 한번 볼까요? 눈송이가 정수기를 만들었다니 재밌죠? 공학자들의 목표는 아주 명확했어요. 물은 쌩쌩 잘 지나가게 하면서 나쁜 오염물질들만 딱 걸리게 하는 복잡한 틀을 만들자, 이거였죠.
그 결과물 중 하나가 바로 이 맹거 스펀지라는 3차원 프랙탈 구조물이에요. 딱 보면 아시겠죠? 이건 뭐 인간이 만든 눈송이라고 할 수 있겠네요. 이 맹거 스펀지는요, 겉에만 구멍이 숭숭 뚫린 게 아니에요. 그 구멍 안으로 들어가면 또 구멍이 있고 그 안에 또 구멍이 있고 끝이 없어요. 그러니까 물은 이 구멍들로 막힘없이 지나가는데 오염물질은 지나가다가 닿을 수 있는 벽면이 엄청나게 넓은 거죠. 심지어 이 벽면에 제올라이트처럼 오염물질을 잘 흡착하는 물질까지 발라놓으면 이건 뭐 오염물질 입장에서는 도망칠 수 없는 거대한 덫이나 마찬가지인 거예요. 이 기가 막힌 원리가 물에만 쓰이는 게 아닙니다. 바로 공기에도 똑같이 적용돼요. 네, 우리 집에 하나씩은 다 있는 바로 그 공기청정기. 그 안에도 이 프랙탈의 지혜가 그대로 숨어 있습니다. 공기청정기 뜯어보면 필터가 여러 겹이잖아요. 그 첫 번째 관문이 바로 프리필터죠. 이건 그냥 큰 모기장 같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머리카락이나 우리 강아지, 고양이 털, 눈에 보이는 큰 먼지들, 이런 덩치 큰 녀석들을 1차로 딱 막아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진짜 핵심, 바로 헤파 필터가 나옵니다. 엄청 가는 섬유들이 빽빽하게 얽혀 있는데 자세히 보면 이게 왜 아코디언처럼 지그재그로 접혀 있을까요? 그냥 쫙 펴놓으면 안 되나? 안 되죠. 바로 좁은 공간 안에 어떻게든 더 많은 필터 표면을 구겨 넣으려고 이렇게 만든 거예요. 만날 수 있는 면적을 극대화하는 것. 어때요? 눈송이랑 똑같은 전략이죠? 먼지 입장에서 이 헤파 필터를 지나는 건 빽빽한 섬유의 숲을 통과하는 거랑 똑같아요. 덩치 큰 먼지는 그냥 가다가 나무에 쾅 부딪혀서 잡히는 거고요. 중간 사이즈 녀석들은 숲을 지나가다가 옷이 나뭇가지에 쓱 걸리는 것처럼 섬유에 스치다가 딱 잡히는 거죠. 그럼 제일 작은 초미세먼지는요. 얘네들은 막 제멋대로 움직이다가 결국 나뭇잎에 이슬 맺히듯 섬유에 찰싹 달라붙게 되는 겁니다. 자, 마지막 3단계는 탈취 필터. 이건 눈에 보이지도 않는 냄새 분자나 유해가스, 이런 애들을 잡는 특수부대예요. 보통 활성탄으로 만드는데 겉으로 보면 그냥 까만 숯덩어리 같잖아요. 근데 현미경으로 들여다보면 그 안에 냄새 분자를 가두기 위한 미세한 동굴이랑 미로가 어마어마하게 펼쳐져 있어요. 이것도 역시 표면적을 넓히는 전략이죠. 결국 이 모든 필터들이 한 목소리로 외치는 전략은 딱 하나예요. 야, 공기! 너 절대 쉬운 길로 못 가! 이 복잡하고 구불구불한 미로를 통과해! 이렇게요. 지름길을 절대 허락하지 않는 거죠. 어떻게든 오염물질과 필터가 마주칠 확률을 1%라도 더 높이려는 필사적인 설계. 그게 바로 핵심입니다. 자, 보세요. 하나의 수학 이론에서 시작해서 정수기, 공기청정기까지 꽤 긴 여정을 함께 왔네요. 이제 이 모든 이야기가 다시 처음으로 바로 그 눈송이로 돌아갈 시간입니다. 이제 하늘에서 내리는 눈송이를 보면 좀 다르게 보이지 않으세요? 그냥 와, 예쁘다 하고 끝날 게 아니었던 거죠. 그 복잡한 모양은 사실 단순한 규칙을 반복해서 세상과 만날 기회를 최대한으로 늘리는 어마어마한 생존 전략이었던 거예요. 그리고 우리 인간은 그 지혜를 배워서 물과 공기를 깨끗하게 만드는 기술을 만들어낸 거고요. 그래서 오늘의 이 이야기는 우리에게 마지막으로 이런 질문을 던지는 것 같아요. 우리가 정말 소중하게 여기는 것들, 그걸 지키기 위해서 우리 삶에서는 과연 어떤 것과의 만나는 면을 의도적으로 넓혀야 할까요? 어쩌면 그 넓어진 경계에서 복잡하지만 더 많은 것을 품을 수 있는 그곳에서 우리 마음이 먼저 한숨 놀릴 틈을 찾게 될지도 모릅니다.